오늘은 도형의 이동이요. 도형의 이동.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단원 점과 좌표, 두 번째 단원 직선, 세 번째 단원 원, 여기까지 왔어요.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 표기하는 어떤 대상들이었죠. 그래서 0차원, 1차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점 찍고 그 점들이 이제 선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곡선의 대표값인 원을 다뤘어요. 각각의 방정식을 다룬 거죠.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근데 이제 물론 예를 들어 원이라고 하면 중심이 1,2고 반지름 1짜리 원이야. 그럼 거기 가서 그리고 그 방정식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이 3,-5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야. 그럼 거기 가서 그 방정식을 따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뭔가를 다룬다, 도형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있는 애를, 이거 지금 1,2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얘를 이쪽 이 방향,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방정식을 들고, 얘의 방정식을 들고 요렇게,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밀기라고 그러죠. 밀기라고 배우죠. 얘 이름이 평행이동이에요.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여기 있던 원이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이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뒤집기라고 배웠는데 이제는 이제 대칭 이동, 이렇게 표현을. 원래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하는 일은 항상 있어 보이는 단어를 넣잖아. 이렇게 뭔가 용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기 편하게 만든 말은 도형의 이동, 그리고 어른들의 용어는 변환이에요. 도형을 변환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환의 앞대가리에 뭐가 붙는데, 이제 얘를 딱 체계화시키면, 대학교 와서 배우는 거는 이제 닮은 변환, 평행이동 변환, 대칭 변환, 회전 변환, 그리고 이것들 다 합치는 1차 변환, 2차 변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엔 잘 안 본다만 윈도우 화면에 화면 보기 예전에 있었지. 화면 보기 모르냐? 화면 보기에 막 이렇게 공 하나가 이렇게 튕겨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걔네 보면은 어떨 땐 육면체 됐다가 어떨 땐 별 모양 됐다가 어떨 땐 뭐 이런 변환이 있어. 그러면 우리 눈이 착신가? 갑자기 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그게 프로그래밍 상의 이 변환식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지, 애들을. 근데 변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다뤘던 이 도형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장소,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기술을 배우는 건데, 기술을. 교과서에는 일단은 평행 이동 변환, 2단원 대칭 이동 변환,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이동도 있다고 그랬는데, 회전이동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닮은 변환도 마찬가지. 1차 변환이 없어지면서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닮은 변환에 흔적이 남아있는 애가 있어서 그 아이를 나는 실수배라고 불러요. 제가 그냥 부르는 말이에요. 실수배. 이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지금 이 실수배 내용은 교과서에 없는데, 교과서에 없는 게 아니고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그걸 딱히 이론이라고 한번 단원을 떼어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뿐. 우리는 늘 써. 언제나 쓴다. 사용해놓고 안 쓴 척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예 한꺼번에 나는 이 세 가지 변환을 다 가르쳐 놓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도형에 똑같이 적용한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선이 뭐 다른 게 될 수는 없지. 원이 다른 게 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도형의 이동 단원은 지금 이 도형 단원에 배속되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인 단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찌 보면 고등수학 상의 뒷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도형의 이동이다. 왜냐? 이게 바로 고등수학 하에 가서 영향을 끼칠 것이고,
수학 1, 수학 2, 미적분, 기하에 가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거든. 이 녀석이.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 영상은 여러 개 찍어놨어요. 예, 도형의 이동이나 그 변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도 또 한 번의 이제 사례가 되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갖춰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실수배 이야기를 해보자. 첫 번째, 실수배. 이게 시작부터 둘로 갈려야 되는 게 X 방향, X축 방향 실수배가 있고 Y축 방향 실수배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뭐 간단해.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 이게 이제 Y는 fx 꼴이잖아. Y는 fx 꼴일 때 이렇게 할까요? 어떤 도형이 Y는 fx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날 때 여기가 직선이 됐든 원은 좀 뭐 다른 모양이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함수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요 녀석에 x가 있어야 된다고 예상되는 자리에 어떤 실수배가 더 붙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x 대신에 2x라든가 x 대신에 2분의 1 x라든가 이렇게 말 그대로 실수의 배수를 했다는 거야. x에. 그러면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이냐 라고 하면 Y축이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너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면 제일 좋으냐면 이 칠판이 그냥 단단한 칠판이 아니고 아주 말랑말랑한 고무판이다. 고무판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폰지 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어떤 Y는 fx라는 도형이 그려져 있겠지. Y는 fx라는 도형이 그려져 있으면 얘가 여기다가 이제 단단한 기준선을 하나 박아놓고 딱 잡고 누르거나 째는 거예요. 줄이거나 늘리는 행동이에요. 판 자체를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이 그림도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X축 방향 A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실수배에 딱 역수배만큼 변화해요. 예를 들어 Y는 fx가 Y는 f2x가 되었다 라고 하면 정확히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배. 딱 잡고 누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러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무데나 Y축에 선을 그은 다음에 지가 있던 위치를 살펴보면 Y축 기준으로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 딱 절반에 와 있어요. 얘가. 그 2분의 1배야. X 앞에 2가 붙으면 Y축 기준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시킨다. 그럼 뭐 Y는 F 2분의 1 X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 원래 X가 있어야 될 자리에 2분의 1 X가 붙어 있더라 라고 하면 그건 잡고 2배로 째는 거예요. 2배로 늘리면 요런 자리에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얘가. 그래서 아까 그 자리를 살펴보면 지가 원래 있던 자리를 Y축 기준으로 2배 돼서 가 있다. 어디를 잡아도 그렇게 되겠다. 어디를 잡아도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 2배 된 자리에 점이 찍힌다 라는 겁니다. 풍선에 그림 그려서 부는 거 한번 생각해 봐. 걔의 어떤 풍선에 기역을 그려놓고 바람을 분다고 해서 리을이 되거나 그러진 않지. 그런데 이렇게 부풀어난 기역이 되잖아요. 또는 바람을 훅 빼면 이렇게 줄어든 기역이 되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근데 X 방향 실수배는 X 자리에 AX를 넣는 행위고, 그러면 Y축 방향 실수배는 당연히
y는 fx가 by는 fx. 뭐 뻔하겠지. x 대신에 ax면 y 대신에 by 넣는 거지 뭐. 그리고 움직임도 똑같아요. 움직임도 y축 방향, 기준은 x축. y축 방향 b분의 1배. 한 짓 그대로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직선도 마찬가지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함수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싫어해서 y 앞에 붙어있는 b가 by로 보이는 경우보다 함수 앞에 전체 실수배 b분의 1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렇게 그대로 옮긴 거야, 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수의 덩어리 앞에 실수배가 곱해져 있으면 그게 b분의 1인데 그게 y축 방향 b분의 1배래. 그럼 뭐야? 보이는 숫자 그대로 배수죠. 그대로 배수.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게 y는 fx인데 내가 여기다가 y는 2fx, 함수 앞에 2fx를 이렇게 붙였다. 라는 이 2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래는 y 자리에 2분의 1 y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아래로 잡고 위로 2배를 이렇게 짠 거지. 2분의 1이니까 2배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 눈에는 그냥 2배로 보이는 거야. fx 앞에 2가 있으니까. 딱 잡고 쭉 잡아 늘리는 거예요. 그럼 x축이 기준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0에 닿아 있는 애는 2배 한다고 다른 숫자가 되는 거 아니겠지? 0은 2배 해도 0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쭉 늘어지면서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얘랑 비슷한데요? 싶겠지만 달라요. 원칙적으로 얘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 2배로 가 있게 된다고. 높이의 2배로. x축 기준. 어디를 잡아도 x축 기준 지가 원래 있던 위치에 2배의 위치에 가서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y는 2분의 1 fx 이렇게 돼 있다. 2분의 1 fx 라고 하면 함수 앞에 2분의 1배네. 그러면 위아래로 딱 잡고 누르는 거예요. 얼마나? 절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가 원래 있던 위치의 절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점이. 알겠어요? 이게 실수배. 지금 2차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내가 사례를 들었는데 모든 도형에 다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도형에.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든 도형에 다 돼.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정식에 다 돼. 직선 당연히 되죠. 원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이제 원 같은 경우 찌그러뜨렸다가는 타원이 되니까 그 타원은 고3 선택 과목, 이과 선택 과목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게 될 실수배의 대부분은 직선이나 2차 함수, 포물선이라서 하는 얘기야. 실수배의 역할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평행이동. 이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아주 쉽게 생각해봐.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어요. 1,1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을 보내면 어떤 점에 가 있게 될까? 라는 거예요. 이게 밀기야, 평행이동.
그러면 x축 방향으로 3칸이라는 건 얘가 원래 x좌표가 1인데 여기로부터 하나, 둘, 3칸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이게 얼마겠니? 우진아. 4겠죠? 그죠? 그리고 요 y좌표가 지금 1인데 이 1로부터 위로 2칸 갔다는 거니까 요게 얼마겠니? 진우야. 3이요. 예, 그러니까 이 점은 4,3이에요. 이 사례를 보건대 내가 점을 밀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고자 했을 때는 x, y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 m이 양수는 음수는 상관없어요. 왼쪽으로 밀면 음수가 되겠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것도 n이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n이 음수면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평행이동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x 플러스 m, y 플러스 n 보내고자 하는 양 그대로를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3칸 보내려고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3이었고요. 얘는 1 더하기 2였잖아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맨날 잘 알고 있는 y 이퀄 x 제곱이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 2차 함수의 원형이죠. 그러면 이 녀석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 여기가 3이다 하면 그냥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으로는 뭐예요? 이거 3을 스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2차 함수 맨날 어떻게 썼어요? y는 x-3의 제곱 이렇게 썼죠? 3을 중근으로 하는 완전제곱식, 3을 중근으로 하는 완전제곱식 x-3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을 다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리려고 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된 이 꼭지점 3,2를 가지는 이 도형의 방정식은 뭐였었냐면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였어요. 그죠? 이게 뭔 일이지? 싶은데 사실은 이 플러스 2가 요 넘어온 겁니다. 넘어온 거. 넘어온 거라서 얘의 원본의 모습은 y-2는 x-3의 제곱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었던 y는 x제곱이 y-2는 x-3의 제곱이 되었다로 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 그림을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밀면. 그럼 나는 3칸을 밀고 싶었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고 2칸을 밀고 싶었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형의 방정식 쪽으로 보면 y 이퀄 fx라는 함수가 도형이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고 싶을 때의 결과물은 y 대신에 y-n, x 대신에 x-m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 점은 이동시키고자 하는 양을 그냥 더한다.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 이동시키고자 하는 양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변수 대신 들어간다. x 대신에 x-m, x 자리에 x-m, y 자리에 y-n을 대체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경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은 비단 여기서만 한 게 아니고요. 원에서도 했어요. 보세요. 효원아, 원점 중심 반지름 일자리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원점 중심 반지름 일자리 원의 방정식. 원점이 중심. 와, 이게 한참 생각해야 될 바야.
그러면 이 질문 먼저 대답해봐. 3,2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1 이렇게 되겠죠? 배웠잖아요. 3,2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의 방정식. 그럼 원점 중심이라고 그러면 x-0, y-0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돼요.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의 방정식. 근데 그냥 얘는 얘대로 하나의 원이고 얘는 얘대로 하나의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원점 중심 반지름 1짜리 원을 내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평행 이동 변환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x 자리 대신에 x-3이 들어간 거라고요. 오른쪽으로 3칸을 밀고 싶었는데 오른쪽으로 3칸을 밀고 싶었는데 그때 하는 행위가 x자리에 x-3을 넣은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위로 2칸을 밀어 올리고 싶었는데 그 위로 2칸 밀어 올린다가 y의 자리에 y-2가 들어간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리고 이제 평행이동으로는 반지름의 길이를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오른쪽은 r제곱 r제곱 자리는 둘 다 1인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변환되는 반지름이 똑같은 이 두 원을 여기 있는 애를 여기로 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거꾸로 하면요. 거꾸로 하면 자, 이 원의 방정식이 먼저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이 먼저 있는데 얘를 아래로 2칸 내리고 싶다. 아래로 2칸 내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 자리에 y 플러스 2를 넣으면 돼요. y 플러스 2. 그러니까 이 어디 갔어? y축 방향으로 내가 n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을 때 y 자리에 y-n을 넣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 n이 만약 마이너스 2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y 플러스 2가 되겠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은 이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상쇄되고 y제곱이 되겠지 그냥. 그럼 이 녀석을 여기 있는 애를 왼쪽으로 3칸 옮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되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서로 상쇄되면서 지워지면서 x제곱이 되겠지.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되잖아요. 그게 얘잖아. 얘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밀면 이렇게 되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평행이동. 자, 우리가 2차 함수 근근히 마치고 이제 이쪽으로 바로 넘어왔잖아요. 예. 그때 내가 너희한테 도형의 이동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도형의 이동을 좀 알고 너희가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의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 의미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 우리한테 2차 함수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라는 애가 주어졌어. 그럼 얘를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도형을 좀 그려가지고 다른 애랑 어떻게 만나는 자리나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어떤 위치에 가 있구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좌표 평면에 얘를 좀 그리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너희들이 중3에서 바로 올라온 방식으로는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여기다 넣는 거지. 2를 묶고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완전제곱씩 더하기 1 만들고 그러면 플러스 2니까 이 플러스 7이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녀석이 2배의 x-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는데
자, 봐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녀석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건 2x-1의 제곱 플러스 5라는 거지. 이걸 그려야 돼. 이걸 그려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변환의 순서를 적용하는 거예요. 변환의 순서를. y는 x제곱, 아무런 변환이 들어가지 않은 날것의 도형을 원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차함수의 원형이야. 얘는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원점에 자신의 꼭지점을 두고 포물선. 그럼 얘가 y는 2x제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2를 보면서 2x제곱. 그러면 뭐야? 함수 앞에, 이 x제곱이라는 함수 앞에 실수배 2가 된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얘를 잡고 위아래로 2배를 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생겼던 포물선이 위로 살짝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예, 가느다래질 거예요. 잡아 뽑으니까. 그리고는 y는 2x-1의 제곱, 요 단계를 생각해 보세요. 2x제곱이 2x-1의 제곱이 되었다. x자리에 x-1이 들어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노란색 도형을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원점에 꽂고 있었는데 꼭지점을, 그걸 오른쪽으로 한 칸 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환됐을 때 뭐만 더 붙은 거야? 플러스 5만 더 붙은 거죠. 플러스 5. 근데 그 플러스 5는 사실상은 여기 있는 y자리에 y-5가 왔다가 이 마이너스 5가 일로 넘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y자리에 y-5.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5칸, y축 방향으로 5칸. 그래서 이 최종적인 모습은 1, 5,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쭉 밀려 올라가니까 여기다가 대고 요렇게 생긴 그림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꼭지점이 1,5가 되는 거지. 그동안은 그냥 완전제곱식 0으로 만드는 애가 축, 그리고 그 축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가 꼭지점,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1,5 해왔는데, 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사용을 하면 얘가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는 원형이라는 도형으로부터 어떤 변화를 거쳐 이렇게 됐는가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당연히 갖춰야 될 능력이야. 연습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살살 정리해 볼게요. 실수배라는 건 x 자리에 ax, y 자리에 by, 이렇게 되는 걸 실수배라고 하고, 잡고 누르거나 늘리거나, 잡고 누르거나 늘리거나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 변환. 그 다음에 평행이동은 x 자리에 x-m, y 자리에 y-n. 물론 점일 때는 플러스 m 플러스 n을 하라고 그랬는데 점보다는 우리가 도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도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 x에만 넣는 게 아니라 그 도형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x에 다 넣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만 평행이동이에요. 밀기. 자, 마지막 대칭이동. 대칭이라는 거는 뭔가 기준선이 필요하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기준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Y축 대칭이동. 두 번째, X축 대칭이동. 세 번째, 그 둘 다.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을 한 번씩 하세요인데 그것이 원점 대칭 이동이에요. X축 대칭, Y축 대칭을 순서대로 한 번씩 하면 최종적으로는 걔는 원점 대칭이 되어 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 이퀄 X 대칭. 이건 원래 약간 번외편인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하는 방법부터 얘기합시다. 뭐 도형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이쪽에 있던 아이가 이쪽으로 옮겨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가 같고 이 Y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행히도 대칭 이동은 도형에 적용하는 방식과 점에 적용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좌표 대신에 마이너스 X 콤마 근데 Y 좌표는 안 변해요. 그러니까 Y축 대칭 이동은 X의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돼요. X의 부호를 바꾼다. X축 대칭 이동은 여기 있던 게 요리로 내려가는 걸 뜻하는데 역시나 길이가 같고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걸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데 X 좌표는 그대로 두고 Y 좌표의 부호를 바꾼다. X축에 그러니까 자기 반대축을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축 대칭은 마이너스 X, X축 대칭은 마이너스 Y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점 대칭은 여기 있던 X, Y가 X축 대칭 한번, Y축 대칭 한번 이렇게 해서 가든 Y축 대칭 한번, X축 대칭 해서 가든 어쨌든 같은 자리에 가 있게 되는데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방금 했던 걸 한 번씩 더 하면 된다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서 가 있고 뭐 180도 회전 변환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녀석은 요 선 우리가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여기가 45도예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라서 이게 45도 직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수직 2등분 선을 만들면서 반대 방향으로 X, Y가 여기에 가 있게 되는 걸 Y는 X 대칭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표 대칭이 아닌데도 고등학 과정에서 배우는 이유가 고등수학 하에 가면 함수편을 배우고요. 우리가 그 함수의 마지막 단원 이름이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그 역함수를 만들 때 이걸 해요. Y 이퀄 X 대칭을 해요. 그래서 그 역함수를 대비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이쪽으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나 그걸 할 때 쓰는 건데 방법은 모든 X 자리에 Y를 집어넣고요. 모든 Y 자리에 X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서로 자리를 바꿔 넣는 겁니다.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Y 이퀄 X 대칭 이동이에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4대 대칭 이동입니다. 대 대칭 이동. 자, 정리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칭 이동은 Y축 대칭, X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Y축 대칭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축 대칭에서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원점 대칭에서는 둘 다를 이렇게 둘 다를 그리고 Y는 X 대칭에서는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행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개념서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단계에서는 요 정도면 돼요. 요 정도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 내신 대비해야 되고 중간고사 좀 뭐 이렇게 고난도 문항도 대비해야 되고 앞으로 학년도 올라가야 되고 그걸 대비해서 그냥 이제 관련 이론 이거 얘기 나온 김에 관련 이론을 좀만 더 확장시켜 나가자면 이제 추가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대칭이동에 관해서인데 Y축 대칭이동 이걸 보면은 이 Y축이라는 게 우리한테 참 독특한 대상이기는 하지. 뭔가 이렇게 기준점이 되는 특별한 I 맞아요. 특별한 I 맞는데 대칭이라는 게 왜 꼭 요렇게만 이루어져야 되냐? 여기 있던 점이 얘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것만 일어나야 되는 거냐? 라는 거예요. 이 주장은 뭐냐면 얘가 Y축이긴 하지만 세로로 서 있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 x 이퀄 제로라고 부르는 하나의 직선일 뿐이다 라는 거야. 여기다가 점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아니 이거는 x축과 수직인 수많은 직선들 중에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특정 한 직선일 뿐이다. 나는 그거 말고 x 이퀄 a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럴 수 있다는 거지. x 이퀄 a 대칭을 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y축은 여기 있고 여기 있던 x 이퀄 제로가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x 이퀄 a 라는 특정 선 x축과 수직인 y축과 평행한 특정 선을 대상으로 여기 있던 애가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기술을 알고 싶다. 뭐지? 일반화를 원하는 거야. 일반화. 그런 건 없나요? 여기 x, y가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유도 과정도 매우 간단하긴 한데 지금 들어봐야 소용이 없을 테니 얘기를 하자면 x 자리에 대칭시키고자 하는 선의 2배 마이너스 기존점을 하면 됩니다. 즉 2a-x를 하면 돼요. y좌표는 보시다시피 그대로예요. 어차피 이 라인에서 이 라인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y좌표는 변하지 않잖아.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하면 일반적인 선 이렇게에 대한 x 이퀄 a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좀 전에 얘가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얘가 a가 만약 0이 된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가 0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a가 0이 된다면 그러면 이 수많은 x 이퀄 3, x 이퀄 2, x 이퀄 1 중에 x 이퀄 0이 되겠죠. a가 0이 되면. 그럼 이 a의 0이 어디에 영향을 끼쳐? 여기다가 0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에 0이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지? x, y가 마이너스 x, y가 되죠. a가 0이었으니까.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포함 관계에 있는 거야. 이걸 익히면 저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마찬가지 X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여기 있던 점을 여기로 또는 여기 있던 점을 이리로 보낼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 equal 0라고 하는 특정한 직선일 뿐이다 라는 거야. y는 0이라는 직선. 이게 위로 한 칸 올라가면 y는 1 직선이 되고 아래로 한 칸 내려가면 y는 마이너스 1 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한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 하나, y는 b, 수없이 많은 직선 중에 하나인 y는 b에 대해서 어떤 도형, 어떤 점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고 싶을 때 그때 하는 행위가 뭐냐, 이제 예상할 수 있겠죠. 이게 x 대신에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였다면 얘 같은 경우 x좌표는 안 변할 거 아닌가?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x좌표는 안 변하고 대신 뭐가 변하겠어요? y 대신에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y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y. 그리고 이제 b가 0일 때를 생각해 보면 b가 0이라는 건 그게 x축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x, 마이너스 y가 되니까 요 놈이잖아요. 이걸 더 일반화 시킨 거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겠지? 원점 대칭이라고 불렀던 것이 알고 보면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일반화 시켜보면 여기 x, y가 있다가 여기 a, b라고 하는 특정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x equal a 선과 y는 b 선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한 번씩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y는 b에 대해서 대칭, x는 a에 대해서 대칭하면 일로 가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행위를 동시에 해주면 된다는 거지.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요.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y. 이 a, b가 만약에 0이 된다고 하면 a에 0, b에 0을 넣는 거니까 이게 0 들어가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 저거를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화 시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대칭 행위를 일반적인 점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얘도 외우기 버거워 죽겠는데 힘들 수 있지만 몇 개월 안 걸려서 한 2달 내에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꽤 많이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말 심플하게 딱 해당 이론들만 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실제 문제에다가 적용시켜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그때 이제 생전 처음 보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더 당황을 하게 되니까 요 이론 설명 시간에 미리 좀 접촉을 해 놓을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함수,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던 애는 기본적으로 모습이 y는
fx죠. y는 fx. 그러니까 직선도 y는 뭐 2x 플러스 1 이런 식이었고 포물선도 y는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런 식이었죠. 이 y는으로 쓰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종속변수.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보게 되냐면 음함수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음함수. 이미 얘를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이제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문제에서 가끔 f 이렇게 한 다음에 x, y는 0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당하지 마시라고요. 둘 다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사실 이 표현이 쓰여져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원 때문인데 그 외에는 그냥 y를 한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든다 정도가 다야. 예를 들어 직선이 있다. 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y는 뭐 3x 플러스 2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이죠. 알고 있는 표현인데 이게 기울기가 3, y절편이 2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 직선에서는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이거 많이 봤잖아요.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하는 표현. x와 y 변수를 한 등호 한쪽으로 다 몰아넣고 상수까지 다 몰아넣고 오른쪽 등호를 0으로 만드는 도형의 표현법을 음함수적 표현 이렇게 부릅니다. 인플리시트 펑션 또는 네거티브 펑션인데 어쨌든 음함수 우리말로 읽으면 그렇게 돼요. 아 이거 음함수로 표현한 거네 도형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포물선이라고 해봐야 이제 배운 도형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직선 포물선 원 3개 배웠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런 애가 있다고 쳐봐. 그럼 이게 이제 y는 fx 꼴로 표현을 한 건데 앞으로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7은 0 이렇게 해요. y를 한쪽으로 보낸 거예요. 원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 2x 마이너스 4y 더하기 1은 0 이런 식이 되어야 돼서 원은 y는의 표현이 없어요. 원을 y는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어요. 정말 억지로 만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완전 억지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이 플러스 루트가 윗반원 마이너스 루트가 아랫반원 둘이 합쳐서 원 이렇게 되긴 해요. 그렇게 되긴 하고 실제로 그걸 볼 일이 없죠. 뭐가 있어. 이게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3학년 때 이과 갔다는 얘기. 미적분에서 볼 일이 있을 테니. 그러나 원의 표현은 xy 변수가 한쪽으로 다 몰려가고 오른쪽이 0을 하는 이 음함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f x, y는 0이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되었다면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수학 문제는 한글 쓰는 걸 되게 싫어하니까 한국어로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싫어하잖아요. 기호로 내버리잖아. 기호로. 수학 용어가 만국 공통어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국말로 여기다가 이 도형을 y축 대칭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우리나라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기호를 쓰면 이거는 그 수학이라는 게 존재하는 나라는 다 알아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만국 공통어인 거지. 이게 x, y라는 변수가 있던 그 도형에 x를 대신하여 마이너스 x를 넣었다의 뜻이기 때문에 y축 대칭시켰다의 뜻이에요. 그런 문장이에요. f, x, y는 0가 f, y, x는 0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이걸 안 배웠으면 모를까?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딱 보면서 x자리 y 들어가고 y자리 x 들어갔네. 이거 y는 x 대칭시켰구나. 이 도형이 얘를 y = x 대칭시킨 도형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표현을 쓸 때 사용한다고. 여러 개를 섞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를. f, x, y, y는 0를 f 4 x, 2 y는 0 이렇게 시켰다 라고 하면 뭐 제일 좋은 거는 2, 1 대칭 이동, 점대칭 이동 시켰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이제 대칭시키고자 하는 수의 2배 1 테니 2 요거 반 하면 1 그래서 2, 1 점대칭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라고 보면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얘가 f x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었다가 f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2 이퀄 0 하면 얘랑 같은 표현이지. 봐봐. 마이너스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4를 전개해서 풀어에 치면 그게 4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괄호 열고 y 마이너스 2를 풀어에 치면 그게 2 마이너스 y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있던 애가 먼저 이렇게 한번 변환이 되고 그 x자리에 x-4를 y자리에 y-2를 넣었다라고 내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해석. 그러면 여기서 일로 올 때 뭐 했냐면 여기서 일로 올 때 1번 원점 대칭 후 이렇게 넘어갈 때 원점 대칭 시킨 거니까 후 2번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여기서 원점 대칭을 먼저 시키고 그 원점 대칭 시킨 도형을 x축 방향으로 4,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도형이 된다 라고 해석 하는 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해석의 힘을. 거기에 이제 실수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거고요. 어찌 보면 너희가 제일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은 실수배라는 부분일 수 있어요. 교과 과정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도형의 이동 이론으로 배우면 깔끔해요. 이렇게 실전 문제 적용시킬 때 이제 눈이 팽팽 돌아가겠지. 그거는 우리 센수학 유형 문제로 같이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 봅시다.